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봅니다.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로서 세원이에요. 세자 앞에가 재산세 이렇게 했음으로써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배웠을 때 어느 내용을 배웠었냐면 절대적 암기사항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에 됐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돼요. 연결시키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교재부터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해서 연결해가지고 체킹합니다. 1번 재산세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기준일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납세무 성립인데 의무의 성립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적 경우는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되고요. 수시부가는 세금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누는데,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기준, 날로 정하니까 일. 재산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니까 소유권은 변동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 정한다. 기준일. 정한 날짜는 6월 1일. 그래서 기준일 6월 1일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재산세 납세무 성립 물어본다면 기준일 6월 1일이고요. 또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 나온다면 전부 다 틀려요. 취득일, 등기일 다 틀립니다. 기준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옆에서 시, 군, 내 소재하는, 보니까 왜 여기에서 시, 군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 앞에서 배울 때에 시, 군, 구세 그랬어요. 시도 징수할 수 있고 군도 징수할 수 있고 구도 징수하여서 그 시군 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시, 군, 구세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시, 군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도 되겠죠. 중간점 해가지고 구. 시, 군, 구 내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거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이에요. 재산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토지도 재산이고 건축물도 재산이고 또 주택에 해당 재산이고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해당 내용도 재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재산을 보유했을 때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적어지는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이 내용은 뭘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다. 보유에다가 동그라미. 재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지방세다. 지방세 밑줄. 지방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죠. 시, 군, 구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모 2번에서 재산세 특징에서 1가로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이 말 나온다 그랬지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요.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물건 주면서 소재지. 그럼 여기서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주겠죠. 과세 물건. 우리가 아까는요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시군 구세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가로에서 재산세는
기준 1, 소유자에게 과세. 기준 1 밑줄 치고 옆에 소유자 밑줄 치고요. 그리고 3가로 A등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4가로에서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다. 물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물건별 과세라고 적으세요. 물건별 과세.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물건별 과세고 이 물건별 과세와 같은 말로 다른 교재에서는 개별 과세라고 칭합니다. 니꼬루, 개별 과세. 개별 과세라는 말과 물건별 과세 같은 말. 또 다른 교재에서는 개별 자산별 과세 그래요. 같은 말. 그래서 물건별 과세, 개별 과세, 개별 자산별 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재산세의 기본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 때에 자, 여기에서 왜 물건별 과세 이 말이 나오겠는가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보였을 때 합치겠는가 아니면 따로따로겠는가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하였음으로써 이 토지를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매년마다 납부합니다. 매년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 위에다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어요. 이랬을 때 신축하였으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아요.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 자, 여기서 보니까 합칩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 해줘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산에 대해서 과세수단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물건별 과세예요. 물건별 과세다, 개별 과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전에서는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그 문장 표현에 대한 내용이 교재상으로서는 뒤에 있어요.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는데 먼저 체킹했던 내용이니까 또 다시 체킹해 줄게요. 599페이지 599페이지에서 기준일 6월 1일 거기 밑줄 뒷페이지에서 뒷페이지 600페이지에서 3번 징수 방법 1가로 재산세는 지자체의 장이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거기도 밑줄. 이건 아까 설명했죠.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결정하여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것이 바로 보통 징수. 보통 징수 밑에다가 적으세요. 고지서 발부로 징수. 그리고 신고 의무를 주지 않으니까 가산세 없죠. 가산세 없다라고 적으세요. 가산세 없다.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이 고지서는 어떻게 발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적어진 것이 이 가로예요. 먼저 읽어드리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숫자에다가 외우지 마시고요. 포인트 잡는 것은 구분 고지한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래서 구분 고지한에다가 밑줄 치고요. 구분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말은요.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 따로따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물건별 과세예요.
한번 고쳐볼까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합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한 장의 고지서로서 납부개 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구분 고지한다고 했으니까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해가지고 고지서 나간다. 이 뜻이 바로 이 가로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물건별 과세죠. 그래서 거기서 문장의 포인트는 구분 고지한다 라는 게 포인트일 것이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4가로의 물세란 말은 물건별 과세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6가로에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왜? 지자체가 세액 산정하니까요. 신고로서 세액 산정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없다. 거기 밑줄. 그리고 7가로의 재산세는 물납 및 분납 제도가 있다. 거기에서 물납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시험 범위 내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시험 범위 내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그러면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국세 어떨까요? 물납이 없다 되겠죠. 또 분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적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컴마 찍고요. 일부 금액 이렇게 적으세요. 일부 금액으로서 분납된다는 뜻이에요. 분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전부 금액이 아니고요. 일부 금액으로서 분할 납부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배웁니다. 그리고 8가로는 읽어보시면 되고, 9가로에서 소액 징수 면제에다가 밑줄. 설명드리면 이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 액자, 세액 금액이 적다면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로서 세액 금액은 2,000원 미만입니다. 거기다가 2,000원 미만 적으세요. 2,000원 미만 이랬을 때 징수하지 않는다. 불자가 아닌 불자죠.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0원인 경우는 어떨까요? 징수됩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는 거예요. 적으세요. 하루 하셔가지고 2,000원은 징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제2절 과세 대상에서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한다 이렇게 나온 줄 그 경우에 그 내용으로서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무상 현황과 밑줄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거기다 밑줄 치고요. 밑에다 적으세요. 사실과세. 사실과세다. 이렇게 적는데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공부하면은 등기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걸 총괄적으로 공부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에 적어진 내용과 사실 내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 뜻인데요. 생각해 볼 때 서류에 적어진 내용과 사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없을 건데 다른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왜 있냐면요. 우리의 이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에서 주택을 이제 신축합니다. 주택을 신축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되겠죠.
허가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죠. 그래서 공부에 해당하는 서류에는 여기 허가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 허가 도면대로 이제 신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받죠. 준공 받았다. 그랬으면 여기에서 준공 받자마자 이 주택에다가 옥탑 만들죠. 뭘 하기 위해서요? 임대하기 위해서 옥탑 만들죠. 또 다시 2층이었다 한다면 이 2층에 여기에다에 대한 내용을 임대할 때에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을 막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단으로서 만들어준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가 어떨까요? 사실. 여기는요. 공부. 어때요?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달라요. 왜?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임대해주기 위해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랐을 때는 어디로 따르겠다?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토지, 그냥 건축물, 주택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떤 자산에서는 어떤 자산을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어진 것이 바로 밑에 있는 1, 2, 3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 왜 이 법이 나왔겠는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웠어요. 건축법 볼 때 건축물의 뜻을 배웁니다. 이 건축물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하며 하면서 뒤에서는 부속된 내용들이 쭉 적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요 본 가지고 봅시다. 먼저 국어 공부할 때 얘가 과니까 and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OR인데 OR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겠어요. 이제 해보죠. 전자부터 합시다. 전자, 기둥. 앞에가 과 있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이거 건축물이고요. 후자 갑시다. 후자, 벽. 앞에가 과 있죠. 그럼 지붕과 벽. 이것도요. 건축물.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알면서 주택과 연관 지어보죠. 주택에 대한 내용 지붕 있어 없어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주택 지붕 있어요. 지붕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보유했을 때 주택에 대한 자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주택이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면 몇 번 고지할까요? 2번. 2번 고지하면서 이중과세는 거예요. 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뜻이 나오죠. 뜻에 대한 이로서 이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져요.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주로 말한 것은요. 상가 건물이랄지 공장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을 합쳐서 색 산정이다 아니면 상가 건물마다 따로따로 산정이다. 아까 물건별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색 산정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건축물별 세금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건축물별 세액 산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값이다. 주택에 대한 이로서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서 배웠을 때 주택 공시가액을 산정할 때는 주택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합쳐서 주택 공시가액 산정한다라고 배워요.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 단어 안에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해당되냐면 부수 토지를 포함한 단어가
주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띄어내 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물건으로 보는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친 단어가 들어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여기에서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이에요. 주택. 그리고 또 주택 부수 토지도 토지예요. 주택 부수 토지를 보유했을 때 토지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주택으로서 또 다시 거기서 나간다면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 토지에는 주택 부수 토지는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요? 포함한다면 토지로서 거기서 나가지고요. 또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나가고요.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과세.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다. 제외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니까 공부에 적어져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공부에 기록된 토지란 말은 지적법에서 배웠던 28가지의 지목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교재에다가 거기 일반 토지에다가요. 이걸 적으시면 돼요. 이걸 적으세요. 토지에는 이걸 적고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그리고 미등록 토지 포함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2번 건축물, 건축물에다가는 주거용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물,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그리고 건축물별 색산장 적으세요. 그리고 3가로 주택, 주택에다가는 6가로 주택 플러스 토지. 이 주택 단어에는 토지를 합친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주택 단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각기 색산정이다 아니면 거의 합쳐서 색산정이다. 아까 제가 물건별 과세를 했죠. 물건별 과세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세금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택별 색산정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주택별 색산정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읽어주면 충분히 알아요.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바닥면적 몇 배? 10배. 도시적 내에서도 10배, 도시적 밖에서도 10배예요. 거기다가 이제 10배 밑에다가 적는 것은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밖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수도권 지역 내도 10배, 수도권 지역 밖도 10배 되겠죠. 그리고 D페이지 갑시다. D페이지에서 3가로에서 겸용 건물 거기다가 밑줄 겸용 건물이란 말은 그 밑에 적어졌어요.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건물. 이걸 보고 겸용 건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왜 겸용 건물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그 원인을 봅시다. 겸용 건물이 나왔던 원인. 원인에 대한 내용은 뭐 때문에 있냐면 세율 때문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과세 표준, 지방세의 과세 표준 아주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지방세의 세금의 과세 표준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가액, 재산세는 재산가액.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겠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누진세율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란 말은 곱한다는 얘기예요. 곱한다는 얘기니까 따로따로 과세 표준이 나타났을 때 따로따로 곱한다라는 의미로서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된 경우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적은 합쳤다는 거죠. 과세 표준이 합쳐서 나온 세금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 가지고 어떤 세금은 비례세율이고 어떤 세금은 누진세율이고 이 내용을 구별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거기서 합자가 있으면 그때는 누진세율, 합자 없는 세금은요 비례세율. 이름은 간단히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비례세율일까요? 누진세율일까요? 자, 그 단어, 취득세란 단어애가 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뭘까요? 비례세율.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과세거든요. 그러면 과표가 다 따로 따로지잖아요.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 된 거예요. 또 다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그 단어애가 합자 없죠. 뭘까요? 비례세율로 갑니다. 또 해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요. 합자 있으니까 뭘로?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요. 여기도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배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 이 방법으로서 과세합니다. 여기에서 분리과세의 뜻은 뭐고 종합합산 뜻은 뭐고 별도합산 뜻은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곧 배울 거니까요. 여기서 알 것은 비례세율인가 누진세율인가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한번 구별해보죠. 분리과세, 이 단어가 합자 있어요? 없죠. 분리니까 따로따로잖아요.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어떨까요? 합자 있죠? 뭐요? 누진세율. 별도 합산은요? 누진세율. 나오죠? 누진세율. 이게 작년 시험이에요.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게 이게 나왔었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기에 낀 것이 별도 합산이 꼈어요. 합자 있죠? 뭘까? 누진세율 돼요.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요 주택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친다는 말 들어있죠? 합치니까 뭘까요? 누진세율이에요. 주택도 누진세율이에요.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 때 여기서 요 주택에 대한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쳤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곧 한 물건인 주택됩니다. 그리고 세액산정, 세액상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쳤죠. 합쳤으니까 합쳐서 과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로 옵니다.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0.1%부터 0.4%란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아는 것은 주택 단어만 있으면 세율로 물어볼 때는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고급 주택 하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농가주택 넣으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 한 사람이 건축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을 합친다 아니면 따로따로다. 따로따로니까 건축물 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은요, 비례세율이에요. 여기서 원칙적 내용도 비례세율이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 내용의 비례세율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 쭉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어요. 그걸 끝났다. 그러면 그때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원칙적 세율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내용과 주거 용도가 가치 있는 건물이 겸용주택이죠. 여기에서 주거용은요, 세율 뭘로? 누진세율. 주거 외 용도는요, 세율은 비례세율. 그러니까 이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겠다. 어느 부분을 누진세율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겠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겸용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별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유로서 구별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한 동, 동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동자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생각하세요. 아파트라고 적으세요.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 옆면에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적어졌죠. 이렇게 동자가 적어진 원인이 뭐였었냐면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니까 동자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으로서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 됩니다. 자, 끝말 거기에서 밑줄 치세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동자란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 건물, 이 건물이 30층 건물이었어요. 거기에서 1층에 대한 내용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그럼 2층에서부터 30층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가 101호 했다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1층이니까 115 해보고요. 여기는 30층이니까 3001호였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3015였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요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이런 내용은 따로따로 있어요. 이렇게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는 건물을 보고 동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3001호에 대한 내용이 소유자에게 고시하겠죠. 여기도 어때요? 소유자 따로 있으니까 고기사가 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세액 산정에서 고기사 나가는데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얘가 아파트니까 이 뭘로요? 누진세율로. 누진세율로서 세액 산정해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로 갑니까? 상가. 상가니까 이건 주거 외 용도죠. 그럼 세율은 몇으로서? 0.25%의 세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 가볼 때 동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동자 단어 보자마자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다. 아파트다. 그러면 끝말 나오겠죠. 끝말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 그 다음에 2번에서 한 구자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보니까 동자도 이 말 똑같이 썼죠. 그러면 혼동되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여기에서는 구자겠죠. 구자. 이렇게 구자 나왔던 원인은요. 한 사람 소유자 건물을 말합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한 사람 소유자 건물.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시장 쪽 가봅시다. 시장 쪽 가보시면은 2층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요,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서 상가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소유자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일까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예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니까 여기에서 요 소유자에게 세액 산정해서 거기서 나가져요. 이때는 한쪽에 몰아줘요. 한쪽에 몰아주니까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서 요 그림 보니까 50% 이상 됐죠? 뭐 전체가 뭐다? 주택. 주택은 뭘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자가 나온다면 한쪽에 몬다 가세요. 한쪽으로 몬다.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 항공기.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 사람이 탑승 조정에다가 밑줄. 이 항공기에 대한 이로서 저는요. 비행선이 뭐고 항공기가 뭐고 해ting 항공기가 뭔지 전 몰라요. 이거 누가 잘 아냐면 네이버 지식인이 잘 알아요. 여기는 세법이니까 네이버 지식인 공부 아니잖아요. 세법적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사람이 탑승 조정 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그럼 볼 때에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만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을 것인고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식하게 말한다면요. 장난감 비행기. 이게 좀 더 유식하게 말한다면요. 드론. 사람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또 한문적으로서 유식하게 말한다면 원격 조종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선박. 선박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인데 두 줄 내용을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거기에서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모든 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그러면 이 볼 때 업무용 배 어떨까요? 해당이 된다. 되겠죠? 영업용 배는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 토지의 구분. 이 토지 구분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30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가 28번 출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안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569페이지에서부터 뒤에 58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585페이지까지니까 몇 페이지로서 되어 있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16페이지예요. 이 16페이지를 전부 다 알아야 문제 하나가 풀어져요. 그런데 1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 1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해만 하였으면요, 두 개만 알았으면 50%는 맞춰요. 그 두 개에 대한 내용이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냐 불일치냐 이거고요. 또 초가자 나왔냐 안 나왔냐 이 내용으로서 하면은 50%는 맞추는데 전체를 다 맞춰야 되니까 7개를 기억하실 거예요. 7개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얘가 다 적어질 거예요. 칠판에 가요. 칠판에 적어진 7개에 대한 내용만 숙지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그 7개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용어부터 합시다. 제3절 과세 대상별 토지의 구분. 토지에 대한 저산세 과세 대상은 기준이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종합합산, 종합산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 모든 토지를 합친다 라는 이유로서 종합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별도란 말은 따로죠. 영업토지만 따로 합치겠다 라는 얘기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요. 합치겠다 안 합치겠다? 합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 분리과세. 그럼 이제 결국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이렇게 원칙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아까 배웠던 거 연결시킵니다. 토지는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그랬죠.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에서 주택, 부수 토지라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은요. 제외로 아시고 그리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합치죠. 합치니까 표현되는 단어는요. 종합합산. 합쳤으니까 세율 구조는요. 누진세율.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숫자에 대한 내용은 0.2%부터 0.5%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내용은 알지 말고 여기서 누진세를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으로서 왜 종합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되겠는가? 그 원인을 봅니다. 원인에 대한 내용은 토지의 생산성이에요. 토지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1개인 또는 1법인이 토지를 많이 보유한다. 과다 보유했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가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시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친다. 합치니까 뭐라 그래요? 종합합산. 그리고 누진세율 적용되면 세금액은 높게 나오겠죠. 세금액이 높게 나옴으로써 매년마다 징수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세금액을 높게 하여 고지서로 나간다면 어느 연도에서는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소유했던 토지를 판다는 얘기예요. 판다가 바로 공급이죠. 파니까 공급은 커지겠죠. 여기서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가 뭐냐? 수요. 수요에 대한 반대니까 돼요? 적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살 물건은 많고 살 사람은 적으면요. 가격은요. 떨어져요. 주가가 안정돼간다는 이런 부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에서 과세 방법은 원칙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종합합산에 대한 법만 있고 다른 법이 없다면 토지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분리과세예요. 자 여기에서 보죠. 농지 생산성 높죠. 쌀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목장도 생산성 높죠. 우유 나오잖아요. 또 다시 공장 토지에 대한 도 생산성 높죠. 그럼 이 생산성 높은 토지가에도 합쳐진다 한다면 농지로서 농사 경작하신 분은 합쳐서 누진세율로 적용해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고지해서 나간다면 농사 지으신 분은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농도 팔고 다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생산성 높여주기 위해서 이 법이 나오는데 생산성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분리과세가 나오잖아요. 자, 분리과세 합친다? 아니면 따로 떼어낸다? 따로 떼어내겠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율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니까 곱한다. 낮게 곱한 게 있고 높게 곱한 게 있어요. 낮게 곱한 것은 저율 분리과세. 높게 곱한 것은 높을 골자를 써가지고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저율 분리를 먼저 하니까 제가 분리과세 한다면 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이 볼 때 농지 생산성이 높으니까 띄어내야죠. 띄어낸다.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세율은 아주 낮게 1000분의 0.7 갑니다. 1000분의 0.7이니까 0.07%로 가져요. 목장에 대한 내용도 띄어내죠. 띄어내니까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세율은 아주 낮게 0.07%. 공장 토지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띄어내죠. 띄어내니까 분리과세. 세율은 약간 높여요. 왜 약간 높이냐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연관됐어요. 환경과 연관됐으니까 약간 높여서 0.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리과세에 대한 이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부적 법을 둬요. 세부적 법을 왜 두겠는가를 볼 때 농지에 대한 이어서 보면은 작용 농지,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 여기다는 농지죠. 또다시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 여기도 농지죠. 그럼 여기도 농지니까 0.07%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실제 용농에 사용한 사람과 실제 용농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농지는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는요, 원칙, 뭘로? 종합합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용농에 사용되냐, 사용되지 않느냐의 판단에 대한 내용은 그 농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일치냐, 불일치냐, 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가 롯데마트 주변 갑시다. 롯데마트 주변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장사가 되는 쪽이죠.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이게 사람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한 지역은 장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일까요? 상업지역. 그럼 이 상업지역 내에 토지 대장상으로서 농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 상업지역에다가 농사를 경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하고 친하지 맙시다. 저는요, 여기 수익성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친합니다. 수익성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조금 좀 떨어지거든. 그럼 이제 볼까요? 여기에서 요 농지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상업이잖아요. 상업이니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아니니까 이거 뭘로? 종합합산. 그러겠죠. 자, 지역의 용도는 뭐였어요? 상업. 토지양도는 농지이니까 일치하지 않았죠. 뭘로써? 종합합산 갑니다.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도시지역 단어 배웠을 거예요. 도시지역이란 말은 인구가 밀집되거나 산업이 발전되거나 발전 예상되는 지역을 보고 도시지역 그래요. 인구가 밀집됐으니까 각기 지역마다 지역의 용도를 정해 줍니다. 얘가 도시지역이었다 하면은 주거로 사용하라 주거지역, 상업으로 사용하라 상업지역, 공으로 사용하라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든 지역이 있어요. 그게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그린벨트. 여가 그린벨트 했다 합시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볼 때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에 농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녹자니까 풀 녹자. 여기는요 그린벨트, 푸른 그린. 그러면 작용되는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작용이 아주 적합해요.
푸르니까요. 자, 농토 어떻습니까? 농토요. 푸르죠. 이게 제가 이렇게 농토 푸르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지금 1월 달과 2월 달은 시커먼데 뭔 푸른 거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먼저 일반적 경우를 먼저 말합니다. 푸르니까 일치하겠죠. 일치함으로써 이 뭘로? 분리, 과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함으로써 실제 용량이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가입니다. 또다시 도시지역 박. 도시지역 박은 도시지역의 반대말이니까 인구가 밀집되지 아니하거나 산업이 발전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도시지역 박 그래요. 도시지역 밖에 농지가 있다 하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으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지역이에요. 여기 있다는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함으로써 분리화세다. 또 도시지역 밖에 대한 내용은 군수롭죠. 자, 군수로니까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군과 도시지역 밖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한다고 해서요. 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570페이지 보세요. 570페이지에 대해서 표 나오죠. 표에 대해서 이 정도만 했으면 여기 표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암기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군, 도시지역 밖, 농지. 그럼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칸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농지.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분리과세 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농지는요. 일치하지 않았죠. 일치 안 했으니까 종합합산이에요.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 내용 하나 빼내겠죠. 빼는 거 아직 정리 안 됐지만 일단은 적어줄게요. 농지는 농지가 있는 지역, 있는이니까 소재한, 소재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다면 그때는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세율에 대해서는 0.07% 이렇게 되죠. 이 내용은 이것만 나오고 있었으면 그 표는 다 예와 증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면요? 그때는 뭘로? 종합합산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로 특정 법인 소유의 농지 여기다 내용은 10분 쉬었답니다.